샀어요. 자, 서울형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박정은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성악을 전공했고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전공으로 지휘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실용음악.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뮤지컬 전공실기 레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예술사관학교에서 지휘법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앞에 모니터를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걸어서 오페라 속으로. 좀 TV에서 많이 본 제목 같지 않나요? 네, 제가 오마주 카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걸어서 오페라 속으로.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일단은 오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신 손님들분들께 조금 더 오페라의 역사, 그 다음에 오페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오페라 종류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음악들을 구사하는지 일단 이론 내용들과 그 다음에 영상 작업들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아가 서양 음악사가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재미가 없죠. 저도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탈리아를 많이 여행했었으니까 오페라의 근원이 되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을 관광을 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여행 정보까지 병행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페라란, 여기는 조금 외국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어원은 라틴어, 오푸스, 작품이란 뜻이에요. 복수의 형에서 파생된 것이다. 초기의 오페라는 드라마인 무지카 또는 드라마 per musica. 이탈리아어가 보통 음악사에 있어서 이탈리아 용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면 이탈리아 용어가 많이 사용된 건 이제 기보법이라고 해서 악보를 기록하는 것들이 이탈리아에서 발달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용어라든지 음악 기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용어들이 많습니다. 자, 불리었으나 그 후 오페라 인 뮤지카, 음악 안에 있는 작품으로 불리게 됐으며 여기에 무지가가 생략이 되어서 오페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드라마인 무지가는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랑 똑같은데 음악 속에 극, 음악 안에 극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드라마 페르 무지가는 페르는 영어의 for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위한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뮤직을 위한 작품으로 추야야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페라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이 있으면 우리 연극의 구성 요소 중에 대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 리브레토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대본가를 리브레티스타라고 하거든요. 피아니스타 들어보셨죠? 그래서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하여서 작품 전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복잡한 종합예술을 말합니다. 음악적 요소는 물론이고 문학적 요소, 지금 말했던 리브레토, 대본과 시각적 요소 및 미술적 요소, 무대장치, 의상 등 코스투메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쉐나라고 하는데 무용적 요소, 발레 등이 종합된 것으로 극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음악극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음악극이 현대로 발전하면서 이제 뮤지컬의 초석이 되기도 해요. 지금 뮤지컬이 그동안 오페라가 초석이 돼서 뮤지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을 때는 뮤지컬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영국의 웨스트엔드를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뮤지컬 하면 어디가 생각 많이 나세요? 용어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브로드웨이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1년 내내 그 4개 그 뮤지컬이 계속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상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되게 유명히 하지만 원래 뮤지컬의 시발점은 영국의 웨스트 엔드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페라로 돌아와서 이 오페라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어 리나시멘타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오페라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역명을 시작.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곳은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이든 외국이든 지명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나라 발음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 피렌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서양 음악의 역사 중 오페라만큼 그 시작이 분명한 음악 양식은 없다. 오페라 발생 장소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궁전이며 때는 1597년 르네상스 말경이다. 여기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이탈리아를 또 칭할 때 이제 피오렌티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피오렌티나가 또 어떻게 되냐면 그 티본 스테이크 있죠.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가 아주 발달된 데가 피렌체거든요. 그래서 그 티본 스테이크를 보통 우리 피오렌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스테카 피오렌티나라고 얘기하는데 또 피렌체 축구팀 이름이 피오렌티나라고 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프랑스 르네상스 말경인데 이 바르디 궁전의 그 백작의 저택에 모인 음악가들, 나중에 이제 카메레타라고 해서 어떤 조직이든 용어가 있거든요. 이 음악가들과 시인들은 미토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극을 재현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인인 리누치니, 이건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리누치니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대본에 페리와 카치니의 협력으로 다프네라는 음악극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최초의 오페라인데 나중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악보가 그렇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오페라를 다프네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기록이 남겨있는 건 또 에우리디체라고 또 따로 나옵니다.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오페라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재건이라는 르네상스의 이념을 통해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도 옛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옛날 마오쩌둥의 그 역사를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시대가 지나가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것들,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현존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것. 그것이 클래식의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초기 오페라의 대본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이 대부분이며 음악 또한 극의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오페라는 가사의 운율을 살린 레치타티보식의 선율인 슈틸레 레치타티보가 극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오페라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형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멜로디 라인을 우리 아까 지유 학생이 얘기했듯이 오솔레미오 이런 멜로디 라인을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아리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앞에 극에는 우리가 보통 연극에 가면 대사를 읊조리잖아요. 거기에 아주 단순한 음악들을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프론디데네레 에펠레 데며 프라타누아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것과 음악의 중간에 대사를 치는 것들과 비슷한 형식을 레치타티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페라에서. 그래서 모든 현대 오페라에서는 옛날 고전 오페라도 그렇고 바로크에서부터 지금 현대 오기까지 모든 오페라들은 레치타티보가 꼭 있습니다. 왜냐면 극을 전개하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노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심지어는 바그너 독일 오파에서는 아예 그냥 대사를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음악이 끊기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초기의 오페라는 단지 독창 선율에 악기의 반주가 수반되는 정도이며 다프네의 악보는 아까 초기 오페라라고 했죠. 다프네의 악보는 일부분만이 전해지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리누치니 시인인 대본에 페리가 작곡한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이 1600년도에 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1602년에는 2년 후죠. 리누치니의 대본으로 작곡가 카치니가 에우리디체를 또 작곡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프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오페라지만 현존하는 그 증거물들이 없다 보니 저희가 가장 오래된 오페라를 칭할 때는 에우리디체를, 그래서 다프네와 에우리디체는 우리 초기 오페라 역사에서 항상
그 꽃비야, 쌍둥이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시인과 문인, 음악인들의 단체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카메레타라고 하는데 따라해 볼게요. 카메라타. 예, 그 이탈리아어는 아첸토,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타. 예, 그렇죠. 16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예술가 집단 대략 1573년에서 1587년 사이 피렌체의 예술 후연자였던 아까 바르디 궁전 얘기 나왔죠. 백작 조반니 데 바르디, 꼰떼라고 하거든요. 백작을 해서 조반니 데 바르디. 그러니까 약간 귀족 문화에서는 데라는 거를 중간에 그 이름 사이에, 성과 이름 사이에 넣게 됩니다. 이 살롱, 이 살라라고 하는데 모이던 학자, 시인, 음악가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방을 의미하는, 따라해 볼게요. 카메라. 예, 이렇게 조금만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거실이 있고 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탈리아에서 방을 카메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살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바뇨.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장 기억을 많이 해야 될 게 관광지에서 도베일 바뇨, 화장실이 어딘가요? 근데 유럽 문화는 공짜 화장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카페라도 하나 시키던가 음료수를 하나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에두카치온의 예의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도베일 바뇨 이러면 모르는데 이러고 시침이 될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유럽은 어딜 가던,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을 주기도 해요. 좀 약간 인색하죠, 한국에 비하면. 근데 그날 워낙에 그 유럽 문화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방 안에 모였던 우리 모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멤버들 한번 보면 오페라의 창조를 지향한 이들은 피렌체의 문인 귀족 모임인 카메라타의 중심 인물에 아까 얘기했던 작곡가 페리, 그 다음에 까발리에리, 다 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줄리오 카치니, 시인인 오타비오 리누치니, 아까 리브레티스타, 대본을 만들었던 리누치니, 가수이자 류트 연주자인 빈첸조 갈릴레이. 빈센조는 영어 표현이고요. 근데 빈첸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막강극의 무절제함에 반대하고 좀 더 순수하고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하기를 열망했는데요. 특히 갈릴레이는 오페라의 필수 요소인 아까 얘기했던 음악과 말의 중간 요소인 레치타티보를 고안해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것들이 음악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근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프리티 워먼, 저희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화가 있는데,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 이렇게 가사를 잘 모르니까 멜로디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레치타티보는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에 가까운 것들 대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훨씬 더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유야 뭐 했어, 이거보다는 지유야 너는 어제 뭘 했니, 이러면 훨씬 더 의미적인 느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치타티보가 이런 음악사에서 오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타의 이 모임의 문인, 시인, 그 다음에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이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카메라타 회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은 모노디, 앞 옆에 써 있죠, 단선율 음악, 단선 음악의 틀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단선 양식의 음악은 17세기 초의 세속음악, 그 세큘러송이라고 그러죠. 세속음악과 종교음악, 세크리드송. 항상 바로크 시대부터 예전부터는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이 항상 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라토리오, 칸타타, 모든 것들이 세속 칸타타냐, 종교 칸타타냐, 세속 오라토리오냐, 종교 오라토리오냐, 그것들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오라토리오의 대표적인 게 그 우리 연말 되면은 할렐루야 노래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핸델의 메사이어라고 하죠. 그거는 종교적인 오라토리오예요. 근데 오라토리오는 오페라랑은 약간 구성이 다릅니다. 근데 요것은 오늘의 범주에 벗어나니까 다음 기회에 궁금하시다면 내년 이맘때 한번 제가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칸타타 음악, 오라토리오 음악, 너무나도 바로크 음악은 우리 기초가 되는 음악이에요. 자, 이러한 양식은 모든 음악에 급속도로 침투하여서 1598년 사실상 세계 최초의 오페라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프네가 상연이 되었습니다. 대본가인 리누치니가 쓴 대본에 페리가 곡을 붙였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현재 최고의 오래된 작품은 에우리디체로서 다프네와 마찬가지로 리누치니가 쓴 대본에 페리가 곡을 붙인 이 목가적인 신비극은 프랑스의 앙리 4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1600년 10월 6일 제가 10월 7일이 생일인데 제 생일 전날이죠. 10월 6일에 피렌체의 페티 궁전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또 기원이 되냐면요. 귀족 문화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클래식 작곡가들이 거장이고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요즘 말로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딴따란 거예요. 그냥 귀족들이 돈 내는 귀족들이 나 오늘 이번에 뭐 문인들 우리 VIP들 모시고 내가 내 저택에서 모임을 갔는데 모차르트 좀 여기 관련된 음악들 좀 만들어 와봐. 그리고 네가 연주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멋있게 연주 좀 해. 나는 파티를 할 테니까. 이런 파티 문화에 좀 이렇게 상영하던 연주하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레퀴엠, 모차르트가 죽기 전에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러가 나중에 좀 더 작곡을 더 했었는데 그 모차르트가 또 귀족들한테 의뢰를 받아요. 내가 장례식이 있으니 너가 여기에 어울리는 장엄한 미사곡을 한번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이거든요. 그 장엄 미사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성당에서 귀족들이 또 더 약간 더 돈을 많이 받는 건 왕궁에서 필요한 음악들을 주문 제작했던 게 옛날의 작곡가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고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물론 비싼 곳에서 상연된 연주된 곡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전에는 그 당시에 모차르트 음악, 뭐 베르디 음악, 바그너 음악들은 컨템포러리 그 시대에 현존하는 지금 케이팝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중요한 공연들 할 때, 행사들 할 때 BTS가 오고 뉴진스가 오고 이런 것처럼 예전에 공연팀이 시대가 지나니까 클래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이후 발레, 음악, 극, 독창과 합창 등의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매끄럽게 융합이 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확립이 되었고 이들의 발생을 구체화한 작품들은 오페라가 명확한 예술 형태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죠. 춤, 극, 음악, 무대, 합창, 그 다음에 의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페라의 상세가 녹아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페라의 역사를 봤으니 오페라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페라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우 먼저,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지우 먼저. 오페라, 지우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아직. 한번 아는 거 얘기해 볼까요? 한번 여기 제목 읽어볼까요? 브라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세리아. 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에서는 시작. 이탈리아에서는 미국 오페라를 오페라 세리아라고 불렀다. 17세기 말 나폴리에서 태어난 오페라 세리아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역사 속 영웅을 다룬 산막의 서정적인 비극 오페라를 말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전국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오페라 세리아는 말 그대로 진지한 오페라라는 뜻이며 오페라가 대립되는 개념의 장르이다. 오페라 세리아는 아리아를 중심으로 레치타티보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음악적 형식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레치타티보는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진지한 여기 세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오페라 이탈리아어는 그 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어미가 변화가 일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보통 오로 끝나고 여성은 보통 아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불규칙적인 단어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오로 끝나고 여성은 아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장에 갔을 때 공연이 끝났어요. 제가 솔로 사나 프론테아테 하고 노래가 딱 끝났어요. 그럼 보통 이탈리아어로 박수를 치면서 뭐라 그러죠?
브라보를 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탈리아어는 아첸토,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브라보, 그래서 브라보가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브라보. 브라보. 그렇죠. 다음에 공연장 가시면 그렇게 리드를 해주세요. 그래서 브라보. 브라보. 그렇죠. L을 좀 굴려주시면 좀 더 있어 보이죠. 대신 여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로 끝나는 게 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우가 이따가 노래를 해줄 텐데 우리 지우가 솔로를 끝냈어요. 솔로죠. 그래서 지우가 혼자서 독창으로 노래를 끝나면 그때는 브라바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브라바. 브라바. 그렇죠. 이따 지우가 끝났으면 브라보가 아니라 브라바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게 또 복수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혼성이 되거나 남성이 2명 이상 무조건 복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합창을 했다 그러면 따라해 볼게요. 브라비. 브라비. 그 다음에 여성이 2명 이상 복수가 되면 아에서 에로 바뀌어서 브라베. 브라베.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공연장 가시면 남자 솔로가 딱 가수가 끝났다. 그러면 브라보. 여성 성악가 솔로가 끝났다. 그러면 브라바. 근데 여성이 듀엣을 했다. 그러면 브라베. 근데 남성이나 여성 다 혼성으로 가면 브라비. 그래서 합창 공연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브라보도 있지만 옆에 친구한테 이럴 땐 복수 형태로 브라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비 하고 박수를 치시면 되게 세련된 그 연호가들이 되는 거죠.